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지난달에 2분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18만 원대에서 뭐 12만 원까지 그냥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아무래도 사업이 좀 좌초가 된 영향이었는데, 자, 이때 12만 원에 도달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 드렸죠.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은 기회 가격이니까 반등하면 바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벌써 15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계속해서 좀 끌고 가면서 추가 상승 여력도 계속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향후 주가의 흐름 분석을 통해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목표가 우리 어디까지 설정 가능할지, 그리고 물려 계신 분들 이제 계신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평단 관리하면서 향후에 탈출 혹은 익절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신규 진입 관점에서 들어갈 만한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기관은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굉장히 뚜렷하게 같은 스탠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반등은 외국인의 수급이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와중에는 손절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무섭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신용 잔고율 0.28%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 대비해서도 내려왔고요. 안정적인 수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고,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5조대에서 이제 4조대 눌린 이후에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들쭉날쭉하고 어쨌든 작년에 조금 이제 최저치를 찍었다가 올해부터 반등을 시작하는 분위기 보시면 되겠고, 내년 후년에도 일단은 상승 흐름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등하는 시기로 보시면 되겠고, 올해 영업이익도 뭐 비슷한 흐름이죠. 들쭉날쭉했고 작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하는 올해, 그래서 반등세 여전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순이익은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올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분기 보시게 되면 59억에서 42억 좀 이제 크게 눌리면서 어닝 쇼크 나왔고, 자, 이제 3분기 170억대에서 510억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큰 반등 전년 대비해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4분기도 200대에서 900대까지 4배가 넘게 올라가고요. 1분기에는 700에서 130,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자, 이제 앞으로의 분위기, 그러니까 3분기부터의 분위기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은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벌써.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 20, 20, 20, 20, 19. 자, 오히려 과거에도 낮았는데 더 내려왔습니다. 10대까지 내려왔고요. 부채 걱정은 이제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좀 아쉬웠어요. 수치 자체가 5, 0, 4, 2, 3 요 정도에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제 올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이제 두 자릿수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수익성 부진을 덜어내고 올해부터는 확실히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PS도 마찬가지로 올해 뭐 4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자, 뭐 이제 배당금 보시게 되면 전년 대비 역시나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제 1,067원을 일단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만일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 약 0.71%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이 올라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이렇게 큰 상황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1% 미만 계속해서 이제 배당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배당 크지 않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PER은 14.5배, PBR은 1.74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은요. 자, 이제 지금은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아주 저평가 구간으로 보기는 좀 힘들고요. 약간의 저평가, 약간 싼 정도로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급등이 또 나왔죠. 9%대 급등이 나온 배경을 보시게 되면요. 바로 어제 중국 인민은행은 조만간 은행 지급 준비율 이거를 이제 0.5%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와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모두 인하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호재로 오늘 작용을 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시중 유동성 공급과 정책 금리 인하 등을 통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성이 되면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대형 화장품주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 관련주도 또 좋은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사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2분기에 본격적으로 판매 방식을 변경하고 있고요. 그 영향은 올해 하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서 도매 매출을 줄이고 소매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브랜드사가 직접 재고를 관리하며 소매 판매를 할 경우 과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큰 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좋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2분기에 코스알엑스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 감소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 코스알엑스 자녀 지분 인수 결정 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또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데, 이는 코스알엑스의 가치가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부진을 비중국이 상쇄하며 주가는 계속해서 좀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에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슈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괜찮은 재료들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일단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들어가서 막 위험하다 이 정도까지의 구간은 아닌데, 일단 시세가 많이 낮기 때문에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면서 추가 상승 여력만 좀 더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보유자분들 그럼 어떻게 대응하시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 20만원 전고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1차 목표가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만 5천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목표가 17만 5천원에 최종 20만원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가져가시냐, 17만 5천원까지는 여러분들 급등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분할로 팔아 나가시면 되겠는데, 17만 5천원 라인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라인에서는 여러분들 70에서 한 80% 대부분 익절을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까지 보실 분들은 한 20% 내외로 소액 비중으로만 좀 노려보는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17만 5천원까지는 이제 메인 상승 구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짜배기 구간은 17만 5천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분할로 계속 팔아 나가시면서 17만 5천원에서는 대부분 정리해 주세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보실 분들은 1차 목표가인 17만 5천원 도달했을 때 그냥 아예 종목 교체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좀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포인트는 17만 5천원에서 대부분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뭐 이제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려 계신 분들 그래도 혹시라도 고점에서 계실 수는 있겠는데, 그런 분들도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그냥 뭐 제가 드릴 라인은 따로 없어요. 오늘은 그냥 요 1차 목표가 17만 5천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 라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단을 어떻게 유지해 주시냐, 17만 5천원 밑으로만 맞춰 주시면 여러분들 큰 걱정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본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7만 5천원 밑으로만 맞추자라는 전략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평단이 이미 17만 5천원 밑에 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굳이 물 탈 필요 없어요. 효율성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입니다. 여기서 물 타지 말고 그냥 보유만 하는 전략. 그래서 여러분들 본전 근처에 왔을 때 대부분 또 정리하시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또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만 5천원 위에 계신 분들만 물 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장도 고생들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